안녕하세요. 9월 9일 세로이입니다. SCM 생명과학 어제도 영상을 했지만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식약처에 경고를 넣고 그 다음에 어제 좋은 호재 기사 두 가지 있어도 시장은 신통치 않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오늘도 너무 지나치게 6.67% 종가는 31,500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주가가 내린다 손 치더라도 영상을 올리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 2년, 최소 2년, 3년 정도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SCM 생명과학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대단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전개될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SCM 생명과학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임상일상 데이터 결과가 11월에 나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미국 임상 추진을 예정하고 있고 이 11월 데이터는 놀랄만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놀랄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업인 코이뮨의 미국 내 FDA에서 인정한 시설 CGMP 세포치료제 생산시설 560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은 국내 최고의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확보하지 못한 독보적인 생산시설입니다. 그리고 원천기술 층분리 배양법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고순도, 고효능, 저비용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제를 미국에서 생산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코이뮨의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서 약 460여 명의 신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120여 곳 이상의 임상기관을 통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SK바이오팜이 우리나라 최초로 FDA 3상을 통과한 신약이 개발됐죠. 그리고 이 코이뮨에서의 임상 3상까지 돌입했다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사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보유한 곳이 코이뮨입니다. SCM 생명과학이 코이뮨을 현재 39.2%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뮨은 면역항암 시장 진출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6개의 파이프라인과 면역세포 치료제 2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의 코이뮨과 유사한 동종의 회사들이 최초에는 시가총액 2조에 상장이 되어 있고 현재는 시가총액 6조 원에 해당하는 회사이고요. 다시 한번 코이뮨의 23년도에 나스닥과 코스닥 또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대단히 내재되어 있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은 이탈리아의 포뮬러를 인수해서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 또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SCM 생명과학은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 2개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적인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SCM 생명과학의 투자 포인트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좋지 않은 기사로 인해서 경미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냉대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코이뮨의 이달 말이라고 하는 것은 8월 말로요. 이병건 대표이사의 8월 25일경에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55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돼 있고 곧 투자 유치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 지난 2월에 폴첸 원천 개발자와의 계약건도 최근 며칠 전에 성사가 됐죠. 콜로라도일에서 대단히 모든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생각하고요. 오늘 이 큰 폭의 주가 하락에 있어서 이병건 대표이사의 의미 있는 4시 반경인가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조금 전에 일을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내용인데요. 앵커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줄기세포를 포함해 세포치료제 연구는 그동안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요. 최근 첨단체생바이오법 첨생법이 시행되면서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대표께서는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신데 이 법의 시행을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요?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임상연구를 확대해서 장기 추적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신속한 제품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에 대한 내용과 장기 추적 등에 따라서 안전성 보장하기 위한 규제, 과학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재생의료에 관한 안전성 확보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첨단재생의료협의회는 국내에 있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 개발한 회사들의 모임입니다.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70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재생의료 협의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첨생법이 시행되면서 SCM 생명과학의 주요 연구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먼저 SCM 생명과학은 첨생법 시행으로 인해서 뇌질환 등 새로운 임상 연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상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 2개 정도의 과제가 수혜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만성이식 숙주 질환이고 또 하나는 급성 췌장염입니다. 이 2가지 질환들은 우리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 바뀐 첨성법에 의해서 이상 후에 조건부 판매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중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시장성이 크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중증의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임상 결과를 보면 줄기세포를 2주 간격으로 3번 투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맞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어 그 효과가 1에서 2년 지속하는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환자 중에서 19명에 대한 투여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면 양호한 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 임상이나 해외 라이센스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국내에서는 한독약품이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한동이 아니고 한독약품인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시판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토피 치료제는 임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SCM과 제넥신의 미국 합작법인인 코이뮨이 최근에 이탈리아 바이오 회사인 포뮬러 인수했습니다. 코이뮨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고 포뮬러 인수가 어떤 상승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세포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 했던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코이뮨을 인수했고 코이뮨을 통해 이탈리아의 포뮬러를 인수했습니다. 코이뮨에서 하는 질환은 전이성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수지상인데 이거 수질상로 또 잘못 표기됐네요. 수지상 세포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인수한 포뮬라라는 회사는 혈액암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면역항암제인 가장 어려운 분야가 CAR-T 치료제입니다. CAR-T 치료제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유전자 편의를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새로운 세포입니다. 혈액암의 보통 완치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되지만 이 CAR-T를 사용하면 90% 정도 완치율이 보이는 놀라운 제품입니다. 제가 지속 영상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CAR-T 치료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치료하는데 4억 원에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는 차세다 CAR-T 치료제는 이런 가격을 훨씬 낮추고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입니다.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은 기존의 CAR-T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을 사용했지만 이탈리아에서 개발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낮아집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는군요. CAR-T와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SCM의 장점이 줄기세포 분야잖아요.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 증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일단 미국에서 환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중증 환자들이 주로 호흡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치료제가 잘 안 듣는 환자들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투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회사가 중증 환자 12명에 대해서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10명의 환자가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최근 중증 환자가 1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제가 없으므로 어제부터 해서 순천향 병원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잘 나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정식 임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 외에도 폐혈증이나 폐렴과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임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중증 코로나19 환자 증세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면역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로 세포 치료제가 나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SCM 생명과학의 강점이 바로 이 두 가지 다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연구 동향과 전망 한 말씀 부탁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아까 말씀대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2022년 정도가 되면 시장이 99조, 100조에 달한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CAR-T입니다. 백혈병을 치료하는 CAR-T 치료제는 워낙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개발하던 카이트 파마라는 회사는 한 제품으로 길리어드라는 회사에 14조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차세대 CAR-T 치료제를 개발 중인 코이뮨이 2023년경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표입니다. 그럴 경우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코이뮨과 유사한 나스닥의 동종의 상장 회사는 현재 시총 6조 원에 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차후에 그런 이 코이뮨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10조 이상의 회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몇 달 전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요. 임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글로벌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날을 꿈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CM 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이죠. 제가 여지껏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내린다고 해서 저는 보유를 줄인다든지 손절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더욱더 적은 가격, 좋은 제품, 좋은 기업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요. 김정환 씨라고 하는 현재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2010년 이전에 알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효성을 투자를 할 적에 8,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자마자 며칠 만에 30%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은 8만원 이상대에서 10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고요. 유튜버 하시니 물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는 차트 시장에서 왜곡된 상황으로 된다 손치더라도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가에서 담고 담을 수 있는 자본이 없다라고 한다면 관망하시면 됩니다. 급전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분석하는 오늘의 이 현재의 상황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 기사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좋지 않은 내용에 잠시 나왔는데 그것은 더욱더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요. 행정상 과실로 인한 것이었고 연구와 임상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어디에서 발표됐냐면 메디컬 기사와 그 다음에 의학신문 두 기자들에 의해서 경미한 경고 조치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보고 지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약물 관련 이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날에 따라서 그동안에 FI 투자자가 4만원 이상에 팔지도 않은 것을 매매했었죠. 그리고 잠시 한번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이 바로 이날이죠. 9월 4일인데요. 이날 팔지 않았던 사모펀드라든지 또는 금융투자 FI 투자자들이 21만 주를 던지면서 종가는 24,000원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날 역시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저희 구독자분이나 저도 가장 높은 가격은 41,300원에 샀고 35,000원대 샀고 그 이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분들이 불안해 하시죠. 매수가 대비 20% 그 이상도 손절난 상태이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전혀 훼손이 없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병건 대표이사 또한 장을 마치고 나와서 인터뷰하신 모양인데요. 상황은 현재 이렇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곳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게 되면은요, 투자 상황이 투자 포인트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병건 대표이사께서 55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춰지는 상황, 본래는 8월 말로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이건지 대표님께서 이것을 인터뷰할 적에 8월 24일 25일자에 인터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 저는 조사를 한 바로서는 대단한 기업이고 정말 글로벌적인 세포 전문 치료제의 도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힘드신 상황, 대단히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의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많이 빼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 종목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대단히 줄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방 경직이 되고 더 이상 현재로서는 오늘의 이병건 대표님의 인터뷰로 인해서 내일의 시장 또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밑에서 거래량이 20만 주 이내이고요. 더 이상 매물이 없어지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그러한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캔들로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도직 캔들의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의 모습이 바로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역시나 10분봉 분봉상에서도 여전히 하방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영상에서는 저는 최근에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서 33,500원 정도는 괜찮다, 또는 어제까지는 34,000원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미증시가 다시 대폭락이 생겼죠. 나스닥이 465포인트나 빠져서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투매가 오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더 담았던 사실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관 투신에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FI 투자자는 이 가격대에서는 큰 물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상 이런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횡보의 모습으로 나와야지만 하방 경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더 이상 낮춰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 그러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리라고 믿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장을 마치고 대표님의 인터뷰가 내일장에는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그것은 내일 보면 알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주주님들, 모든 분들이 다 마이너스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분께서는 3만원 이하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3만원, 35,000원 또는 4만원대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고요. 많이 위로드리고 저 역시도 손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는 훼손이 없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또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저는 영상을 올리지 않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9개의 영상 모두 다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올리지 않거나 또는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설레발치고 기뻐 날뛰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 이상에서는 기쁨의 표현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